네,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책은 저희 멘토님께서 이제 PCM 파운데이션이라고 독서 코칭을 이끌어 주시는데, 이제 그 독서 코칭에서 이번 주 책으로 선정됐던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은 대표님이 아닌 이제 조영 대표님께서 진행을 해주셨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나누고 싶고, 이 책의 제목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뭔가 공평한가요? 사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공평하지 않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한 엄마 아빠에게 태어났다고 해도 이 배경 자체가 같은 거잖아요. 부모님이 같고, 근데 그 같은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마다 물려받은 기질이 달라요. 뭐 어떤 아이는 부모님의 이런 기질을 물려받았고, 어떤 아이는 이런 기질을 물려받았고, 생긴 외모도 다르고요. 저희 집은 딸이 3명인데 셋 다가 정말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3명 중에 2명은 좀 키가 크고 골격이 커요. 그리고 가운데 동생은 키가 작은 건 아니에요. 그 친구도 한 6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6 정도 되고 이제 뼈가 되게 가늘어요. 그래서 어쨌건 같은 부모님한테 태어났는데 세 아이가 다 다르다. 생긴 것만 다른 게 아니라 기질 자체도 달라요. 한 집안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이 불평등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뭔가 다른 것들을 우리가 물려받았잖아요. 근데 심지어 다른 부모에게 태어나고,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다른 성별로 태어나고, 가지고 있는 조건값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성상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사실은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생은 원래 불공평한 거라는 거를 좀 기본값으로 갖고 가는 게 살면서 내가 그나마 불평불만을 불필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제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일단 그래서 인생에서 이제 김주환 교수님이라고 내면소통 저자이시거든요. 김주환 교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강의에서 하시더라고요. 삶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근데 정말 그 말씀을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자, 일단 다 돌아와서,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다 불공평해요. 근데 모두가 평등하게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언젠간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언제 강의 중에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너무 뭐 죽고 싶다, 고통스럽다 막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어차피 죽을 거다. 근데 뭘 그렇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차피 죽는다는 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내가 땡겨다가 그 고통을 미리 땡겨다가 본인이 끌어다 쓸 필요는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사실은 말하고 싶은 거는, 어차피 죽음이라는 건 정해져 있고 내가 그걸 지금 원한다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죽음이라는 시간까지 사실 얼마나 나한테 시간이 남아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힘든 상황을 겪을 때 어려운 게, 학교 때 시험은요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학교 때 시험, 학교 시험은 언제까지만 내가 고통스러우면 된다는 이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간고사 때까지만 내가 고통스러우면 돼. 아니면 기말고사 때까지만 고통스러우면 돼. 아니면 뭐 수능 때까지만 고통스러우면 돼. 입사시험까지만 고통스러우면 돼. 뭔가 이런 식으로 이때까지만 고통스러우면 돼라는 게 어느 정도 이 마감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사실 단기 스트레스고, 단기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요거를 내가 해결하고 나면 뭔가 그 다음에 약간의 또 자유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에서의 문제는요, 이게 언제 끝날지 데드라인이 없어요. 뭐 문제가 참 많죠. 인간들이 겪는 문제 3가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겪는 문제가 재정, 돈 문제, 그리고 2번째가 건강 문제, 3번째가 관계 문제. 아마 여러분도 이 3가지 중에 1가지 이상의 문제는 과거에 겪어보셨거나 지금 겪고 있거나 2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 최악은 이 3가지를 지금 한꺼번에 겪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최악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이 문제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돈 문제가 생기면 돈 문제가 보통 이제 건강 문제로 연결돼요. 돈이 없는데 돈을 버느라고 건강을 보살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버느라고 건강도 보살피지 못하고, 예를 들어 돈을 벌었는데 관계를 잃기도 하고요. 건강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결국 이건 돈 문제로 연결되거든요. 100%. 왜냐면 병원비도 지출해야 되고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긴 병이 호재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 건강 문제는 관계 문제로까지 연결된다는 거. 그리고 관계 문제도 마찬가지. 가정이 평화롭지 않으면 당연히 경제 활동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어떤 이런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상황이 건강에까지 영향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는 사실 각각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가 유기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가 무너지면 사실은 줄줄이 도미노처럼 무너진다는 거, 일단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책에서 이제 제가 오늘 와닿았던 부분 두 가지, 그리고 오늘은 저희 멘토님이 아니라 사실 이제 조양 대표님이라고 대표님의 아내분이시자 저의 동생입니다. 오늘 조양 대표님께서 이제 요 메시지를 좀 나눠주셨는데 이제 굉장히 좀 제가 와닿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 받은 거 있으세요?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신가요? 뭐 사람들의 스트레스 종류가 뭐 되게 디테일은 다양한데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큰 카테고리는 세 개예요. 돈, 건강, 사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스트레스가 무엇이 됐던 간에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 즙이 나온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렌지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오렌지가 들었겠죠. 오렌지 열매가. 그럼 오렌지를 짜요. 뭔가 내가 얘를 스트레스를 주고 압력을 가해요. 그러면 결국 이 안에 있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에 있는 그 진짜 내가 아무리 겉으로는 사과인 척해도 안에 들어있는 게 알맹이가 오렌지면 쥐어짜면 사실은 그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본질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나 압박이나 위기 상황을 겪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본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본 모습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위기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부자들은 뭐 상승 국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상승 국면을 대비하는 것보다 부자들은 하강 국면 이거를 정말 굉장히 촘촘하게 맞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상승 국면은 내가 할 일을 잘하면 사실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하강 국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결국 그 구멍으로 뭐가 됐던 간에 내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부와 명예와 모든 게 다 사실은 쏟아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은 하강 국면을 굉장히 촘촘하게 대비합니다. 왜? 돈 벌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성공하기 전에 생존해야 되잖아요. 성공하기 전에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하고 대비해야 되는 게 이 하강 국면, 그러니까 툭 떨어지는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벌었는데 건강을 잃었어요. 내가 돈 벌었는데 살날이 한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그 돈 다 뭐 할 거냐고요. 돈 벌었는데 돈 버느라고 내가 열심히 뭐 막 일하는 동안 뭐 가정에 소홀했어요. 그래서 막 뭐 아이가 문제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랑 문제가 생겨서 뭐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하거나 그럼 그렇게 내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돈 번 게 사실은 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죠. 자, 아무튼 돌아와서 이 위기 상황을 겪을 때 나오는 그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 진짜 그 사람의 본질인 거고 진짜 그 사람의 사실은 본 모습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위기 상황에서 이 위기를 딛고 뭔가 더 이거를 뭔가 발판 삼아 점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위기에 힘없이 그냥 툭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위기가 짧은 기간의 위기일 때는 어느 정도 버티는데 이 위기 상황이 길어지면 보통은 사실은 잘 견디지를 못하죠. 그리고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이것이 사실 망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망한다는 뭔가요? 망한다라는 건 뭔가 내가 시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원하는 시기에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만약에 돈을 벌고 싶었는데 투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결과를 못 얻었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뭐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뭔가 사업이 내가 생각한 것처럼 뭐 자기가 시작할 때 그리는 그림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처럼 그려지지 않았다거나 그래서 망한다는 거는 뭔가 내가 원하는 기대값이 있었는데 그 기대값이 충족되지 않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더 이상 내가 지탱할 힘이 없어서 스스로 내려놓고 포기한다. 사실 이런 상태를 망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망한다는 거는 내가 그만하기로 결정했다. 실패했다는 건 외부에서 나를 실패시킨 게 아니라 사실은 본인이 그만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 학원 운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지인 원장님께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학원을 운영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은 왜 그만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남들이 봐서는요, 그 소득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망하는 이유,
운영하던 비즈니스를 중단하는 이유가 남들이 봐서 망한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중단하기로 그만두면 그때 접는 거다. 그때 그게 망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 재밌고 돈도 잘 버는 일을 왜 그만두지? 근데 나중에 제가 학원을 그만두는 시점쯤 되니까 사람마다 뭔가를 중단하는 이유가 단순히 이 돈 하나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무언가를 중단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제가 경험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걸 보통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뭔가 되게 힘들고 이렇게 다 부정적인 무언가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요. 사람은 어떤 문제를 겪을 때 이 문제를 겪을 때 여러분들은 문제를 좋아하시나요?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면 실력이 향상되죠. 세상에 나와서 문제들을 경험하면 사실은 내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삶이 좋은 삶이야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삶은요. 여러분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사라져요. 왜냐면 계속해서 하향 지원하는 쉬운 선택만을 하면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사라지면 성장도 사라지고요. 여러분의 삶은 계속해서 뭔가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될 거예요. 점점 더 내가 원하는 삶과는 사실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어떤 문제가 됐던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됐던 누군가 나를 압박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내 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재 상태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드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드는 척하고 살 수도 있고 다양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현재 상태에 그 밑바닥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뭐 자기 비하를 하자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살고 싶은 삶. 근데 현재의 내 모습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과는 사실 간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현재 내 수준이 내가 어떤 되고 싶은다, 살고 싶은 어떤 그런 모습과는 좀 달라요. 그러면 그냥 이 이상을 모르는 척하고 현재에 만족하는 척하고 살아야 되나요?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나요? 만약에 진짜 원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가 지불을 하고 뭔가 이 상태로 내가 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현재는 불만족해. 지금 우리 뭐 사는 형편이라든지 내 주변의 어떤 상황들이라든지 만족스럽진 않아. 근데 그렇다고 내가 뭔가 극단적인 대가 지불을 하면서 이상으로 가기는 싫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인터뷰를 봤는데 조던 피터슨 교수님인가? 그 인생의 7가지 법칙인가 그 책을 쓰신 교수님 있거든요. 지금 이름이 정확하지 않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 교수님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뭔가 이제 막 불만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런 거예요. It's not that bad.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내가 지금 불만족하긴 하거든. 그렇게 만족스러운 건 아닌데 It's not that bad. 그렇게도 나쁘지도 않아.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만족하진 않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힘든 뭔가를 하면서 조금 더 나아지려고 노력을 할 필요는 없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서는 뭔가 조치를 하려면 여러분 처방이라는 걸 하려면 그러니까 뭔가 진단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 당뇨병인데 당뇨에도 그 왜 단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하지 않고 약간 뭐 경고 조치 정도로 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 경고 조치를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할까요? 괜찮다고 생각할까요? 경고 조치 받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이렇게 해요. 아직은 괜찮대. 그 아직은 괜찮대가 무슨 말이에요? 아직은 뭔가 내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아직은 나는 환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까지 내가 하지 않아도 아직은 괜찮아. 그러니까 아직은 괜찮다는 거는 여기서 조금만 내가 주의를 소홀히 하면 사실은 나쁜 이 질병의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 자, 어쨌건 그래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하지만 그 간극을 메꾸려는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 않는다. 근데 이런 외부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이제 막 이 스트레스가 드러나면 진짜 내가 드러나죠. 근데 사람들이 언제 이 결단이라는 걸 하나요? 결단.
예전에 그 이휘재 씨가 진행하던 인생극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그 두 가지 비교 상황을 보기 전에 항상 그걸 해요. 그래, 뭐 결심했던가? 그래, 결정했던가?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결심, 결정 이런 걸 해서 그 사람의 그 결정에 따라서 A를 선택하거나 B를 선택하거나 이제 그런 거를 대조해서 보여주던 예전에 그런 프로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언제 결단을 하냐면요. 더 이상 못 해먹겠네. 내가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직장을 언제 그만둬요? 상사가 아무리 갈궈도 절대 안 그만둬요. 그러다가 어느 날 참다가 어느 날 특정 어떤 사건을 계기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더 이상 못 해먹겠네. 하는 어떤 결정적인 그 도화선이 되는 그 발단이 되는 사건 같은 게 생겨요. 그러면 그때 결단하는 거예요. 뭐 하기로? 퇴사하기로. 그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사직서를 당당하게 상사한테 내던지고 그때 퇴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결단을 하는 걸 하기까지는 사실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내가 참을 만한 상태에서는 절대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상태가 됐을 때야 비로소 그때 결단을 하는데, 이 결단이라는 게 뭐냐면, 결단을 하면 이거는 이제 앤서니 로빈스의 그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결단이라는 걸 진짜 했어요. 그러면 이전에 안 하던 새로운 행동을 한대요. 예가정에 저 같은 경우도 회사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못 해먹겠네. 그만둬야겠다. 그러니까 못 해먹겠네가 뭐 사실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나한테 의무와 책임은 있는데 권한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의무는 있어. 모두가 내 실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모두가 내 실적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고 막 그거에 대해 쪼아대는데 내가 권한이 없어.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정도 노력이면, 근데 회사는 내가 이렇게 노력을 막 정말 뭐 주말도 없이 퇴근 시간도 없이 갈아 넣어서 해도 회사에서는 이 내 노력에 대해서 누군가가, 내가 남들 보는 시간에 일하는 게 아니니까 인정해주거나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나를 보상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력이면 차라리 내 거에서 내가 더 경제적으로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값이라도 만들어내는 게 낫겠다. 그게 저의 결단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의 새로운 행동이 뭐였냐면 사직서를 냈죠. 퇴사하겠습니다. 나가서 제 거 할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직장 생활 2년 한 반 만에 퇴사하고 나와서 제 그때 학원을 열었던 거였거든요. 어쨌건 근데 저를 그때까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끔 했던 거는, 뭔가 저한테도 여러 가지 외부의 그런 되게 스트레스 상황이 많았고 이런 압박 속에서 더 이상 내가 참지 못하고 이제 결단해야겠다라는 순간이 왔고, 거기서 새로운 행동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라는 걸 할 때 어떤 상태에서 변화를 하냐면요, 자기가 그럭저럭 참을만 하면 절대 변화하지 않아요. 다이어트 어느 계절에 제일 많이 하나요? 이 두꺼운 겨울옷을 벗고 얇은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하는 계절에 다이어트를 많이 해요. 왜? 더 이상은 이 옆구리 밖으로 삐져나온 내 살을 내가 감당할 수 없거든. 그래서 옷차림이 얇아지는 시절부터 대부분 사람들이 다이어트라는 걸 시작하죠. 왜? 더 이상 못 참겠거든. 못 봐주겠거든.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언제 깨닫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이 내 불만족한 살들이 내 눈으로 확인되는 계절, 그때 우리가 이런 변화라는 걸 결정하듯이,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안에 있던 진짜 내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내가 불만족해. 난 이 상태에 만족하지 않아. 그때 사실은 우리가 뭔가 변화라는 걸 결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나쁘지만은 않은 게, 만성 스트레스는 나쁘죠. 만성 스트레스는 건강에 안 좋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내가 느끼는 그런 스트레스 있잖아요. 그런 스트레스는 사실 나한테, 야, 너 그러고 있으면 안 돼. 너 이제 변화해야 될 때야. 너 지금 그 옆구리 살 어떻게 할 거야? 너 지금 그렇게 게으르고 네 미래에 대해서 뭔가 준비 없고, 너 회사에서 지금 아직은 다니고 있는데 너 솔직히 언제 잘릴지 모르잖아. 뭐 이런 압박이 있잖아요. 이런 압박이 들어왔을 때 그 상태에서 이런 스트레스는 사실 어떤 정보거든요. 너 행동해야 돼. 너 뭔가 해야 돼. 그대로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변화라는 거 한다는 거. 그래서 스트레스는 여러분한테, 그리고 저한테 뭔가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굉장히 좋은 신호이다. 이제 이거 하나가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다음은 탓하기입니다. 탓하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불만족하다고 말을 해요. 내 돈도 마음에 안 들고, 내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내 애도 마음에 안 들고, 아무것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쉬울까요? 자기 자신을 바꾸는 일이 쉬울까요? 사실
나 자신을 바꾸는 일이 훨씬 쉽죠. 나 혼자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 나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뭔가 내 안의 변화를 찾기보다는요, 외부에서 탓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얼마 전은 아니고 한 몇 년 전인데 잡코리아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직장인들한테 부자의 기준이 뭐예요? 뭐 그랬더니 여자들은 32억 정도 있어야 부자래요. 남자들은 52억 정도 있어야 부자래요. 그래서 어쨌건 남자랑 여자랑 이 소득의 그러니까 이 자산의 차이가 좀 크긴 한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2억, 52억, 그럼 평균 잡아서 42억 정도 있어야 부자라는 얘기잖아요. 대한민국 직장인 중에서 월급 받아서 42억을 자산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직장 생활에서 42억 자산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은요, 뭐 한 진짜 상위 1, 2% 될까? 쉽지 않아요. 그 전문직 직업군이라고 해도 이 정도 자산 구축까지 가려면 단기간 안에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러면 이제 왜 부자가 되지 못했나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했는 줄 아세요? 가장 많이 원인으로 들었던 게 직장에서 월급을 많이 안 준대요. 근데 여러분, 직장에서 월급을 많이 안 주는 게 아니라 직장을 선택한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잖아요. 직장에 처음 들어갈 때 나한테 연봉을 속인 거 아니잖아요. 직장을 사실은 선택한 것 자체가, 내가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한다면 직장에 취직하기로 선택한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선택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직장에서 월급을 적게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도구,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에 맞지 않는 도구를 선택했다는 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리고 직장에 다녀서 불만족한 사람들은요, 계속 거기에 있지 않아요. 뭔가 준비하죠. 뭐 주말에 예를 들어서 투잡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도 내가 뭔가 내 미래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분들은요, 월급 받고 퇴근해서 저녁에 편안하게 있지 않습니다. 주말에 계속해서 뭔가 배우러 다니고,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뭔가 그 시간을 이용해서 뭐 내 사업을 사실 나가서 딱 바로 차린다는 건 되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것을 했을 때 내가 리스크를 줄이고 뭔가 성공 가능성을 높일까를 막 다양하게 실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 가지를 실험해서 결론적으로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그나마 되게 실패 가능성이 적은 거를 나가서 해도 사실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내가 경험이 없이 나가면 사실은 실패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직장이라는 도구가 문제가 아니고요, 잘못된 도구를 내가 선택한 게 내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이 엉뚱한 데서 탓을 한다는 거, 그리고 또 탓하는 게 대부분 다 30 넘었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근데 아직도 부모님 탓을 해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준 게 없다, 부모님이 나한테 뭔가 지원해 준 게 없다. 근데 물론 누군가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뭐 날 때부터 어떤 그런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사실은 출발선상에서 유리한 건 맞아요. 근데 우리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본주의 세상의 장점 중에 하나가, 물론 쉽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밑바닥 가난에서 벗어나는 데까지 진짜 꼬박 10년 걸렸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 건강, 관계. 저도 어려움을 겪었냐면요, 이 돈 벌다가 돈을 열심히 버는데 건강을 잃은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요? 건강을 회복해야 돼서 벌었던 돈을 다 털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라고 할까? 뭔가 메비우스의 띠라고 할 수도 있고, 뭔가 여기서 약간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 버느라고 건강을 잃고, 건강을 다시 회복해서 이제 또 돈을 벌다가 다시 또 건강을 잃고, 저는 이걸 한 2번 정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돈을 벌었는데 관계에 뭔가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관계 어려움, 관계 문제. 그래서 돈을 벌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괜찮아 보였던 시절, 바깥으로 봐서는. 근데 저는 가장 우울하고 항상 되게 마음에 그런 공허함과 우울함과 두려움과 분노로 차 있었어요. 근데 뭔가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는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돈이라는 거 하나만 놓고 보면은 돈을 벌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요, 사람들이 돈을 너무 빨리 벌고 싶어요. 빨리 막 그냥 뭐 요즘 강의 들으면, 이 강의를 들으면 뭐 한 달 안에 뭐 월천을 벌고, 뭐 한 달 안에 좀 심하다고 쳐요. 근데 어쨌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킹이, 특히 온갖 판매업에서 그런 후킹 진짜 많이 하거든요. 월천. 누구나 쉽게 월천. 근데 여러분 한번 정상적인 사고로 생각해 보세요. 진짜 누구나 쉽게 월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누구나 쉽게 월천을 주장하는 업종 자체가요, 진입장벽이 낮아요. 학력도 안 보고요,
뭐 이 사람의 이전의 어떤 그런 커리어도 안 보고요.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누구나 들어와서 월천을 벌 수 있대요. 진입장벽이 낮은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그 누구나 다 월천을 벌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누구나 월천을 번다는 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빨리 돈 벌고 싶으니까 뭔가 그런 마케팅 사실 마케팅 멘트예요. 뭐 다양하거든요. 온갖 파리들이 다 이 월천 멘트를 쓰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체국 앞을 지나가는데 우체국에서 보험 판매원을 모집하더라고요. 우체국도 보험 판매 상품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연봉 1억에 뭐 꿈 어쩌고 저쩌고를 하는데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야 이제 공기업에서도 이 월억 연봉 1억에 이런 멘트를 쓰는구나. 심지어 공기업 조직에서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거기에 따른 대가 지불이 있을 수 있다. 그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건 쉽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가 빨리 벌고 싶어요. 빨리. 막 예를 들어 자기가 아직 뭔가 실력도 없는데 막 돈부터 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실력도 안 되고 주제도 안 되는데 돈부터 벌고 싶어 하던 시절이 있었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 인생에 가장 많은 돈을 벌었던 시절에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맨날 분노에 차 있었고 그 상태였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직장 생활하다 나와가지고 제 어떤 그릇 제가 사람을 닦고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아직 작았어요. 나는 간장종지만한 그릇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생각보다 빨리 돈이 담긴 거예요. 학원 오픈하고 나가서 꽤 빨리 돈을 잘 벌었거든요. 6개월 만에 처음 매출의 2배를 찍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 나는 성장하지 못했는데 내 돈그릇에 돈부터 담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아직 성장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똑같은 돈을 써도 이 돈을 써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잃지 않고 돈을 불릴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관점이 없이 돈은 많이 벌었는데 한마디로 삽질을 많이 했어요. 돈을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서 부동산으로도 돈을 잃고 또 되게 멍청한 지출을 중간에 또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는 좀 기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성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돈을 벌어도 버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잘 써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또 불려야 되고 근데 벌기는 벌었는데 남는 게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뭐 부모 탓, 사회 탓, 뭐 직장 탓 이런 탓을 하면요. 이 중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불평, 불만을 하지만 문제 해결은 없고 내 인생은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솔루션은 이건 사실 저의 솔루션은 아니에요. 오늘 이 독서 토론을 이끌어 주셨던 이제 PCM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독서 코칭에 저희 이제 아이스강 멘토님의 같이 대표님이신데 부대표님이신데 조양 대표님이 나눠주신 메시지인데 사실 되게 와닿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be, do, have 이 프로세스대로 우리가 돈을 버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영어 학원에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어떤 상태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건데 저는 선생님 마인드를 가지고 영어 학원을 오픈을 했습니다. 티칭을 잘했고요.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전문성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업가로는 경험도 부족했고 사업가에 대해서는 제가 뭔가 어떤 식으로 내 조직을 이끌어가야겠다 가야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do 행동을 한 거죠.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주변에 새로 이제 제가 원장이 바뀌었으니까 알리기도 하고 열심히 제 직무 역량에 맞는 행동을 했어요. 근데 제가 했던 행동들 대부분이 이제 사실은 선생님 역할에서 조금 연장됐던 거죠. 자, 그리고 have. 저는 그 결과 많은 돈을 벌었죠. 돈을 벌어서 기간 대비 사실은 학원 오픈하고 이제 첫 해에 처음에 비주를 열었거든요. 첫 해 비주를 열었는데 한 3, 4년 안에 뭐 집이랑 상가랑 뭐 땅까지 어쨌건 제가 기간 대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그릇 얘기했죠. 그릇이 안 되는데 여기에 돈이 먼저 채워지면요. 여러분 이거는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이거는 무조건 재앙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실력이 안 되는데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얘한테 이거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물론 그 학생이 그걸 계기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에서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면 좋은데, 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실력이 부족한데 그 서울대라는 곳에 들어가면 그 자체가 얘한테는 너무너무 사실은 고통스럽거든요. 실제로 옛날에 저희 지인 중에 한 명이 실력이 안 돼요. 근데 굉장히 좋은 회사에 합격한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은 영어, 이제 건축, 건설 쪽 일인데 영어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그 회사는 해외랑 같이 프로젝트를 해서 항상 영어로 회의가 진행되는 거예요. 진짜 죽을 맛인 거죠. 돈은 많이 줘서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고 매일매일, 그리고 심지어 영어를 내가 좀 배워보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일이 너무 빡세서 영어를 배우러 나갈 시간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은 정말 죽을 맛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자기 수준에 넘치는 무언가를 have, 가지게 되면요, 재앙이다. 다 쏟아진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학원 운영을 10년 하다가 학원을 그만두고 지금 앞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세일즈 하고 있어요. 세일즈 중에서도 저희 멘토님이 HTS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높은 티켓 판매해라. 그래서 세일즈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티켓이 높은 게 뭘까 보니까 부동산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최근 부동산 업에 들어와서 세일즈 하고 있고, 그 세일즈 중에서도 어려운 콜드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 한 고객님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저의 배경을 좀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분야에서 아직 경험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뭔가 내가 모르는 걸 이분한테 막 아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아는 건 안다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모르는 건 내가 또 저 잘 알려드릴 수 있는 분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더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제 배경을 밝혔고, 학원 운영을 오래 했다고 했는데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하냐는 질문을 하셨어요. 물론 이 질문 자체 굉장히 의미를 담아서 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일을 할까? 그 고객님의 질문을 통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을까? 학원을 하다가 제 학원업에 대해서 나는 이 일로 아이들 인생과 미래를 바꾼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그 믿음이 제가 유지되지 않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좋은 대학을 가서 대기업을 가서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를 깨닫고 나니까 아이들한테 이 교육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영어라는 게 학문으로의 영어도 있고 언어로의 영어도 있는데 초등 때는 대부분 언어로서의 영어를 만나기 위해 와요. 근데 중고등 시기가 되면 대부분 다 이제 어떤 시험 대비라든지 이런 영어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영어 능력만을 가지고 정말 얘네들의 어떤 인생의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갖고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인생의 모든 일이 그렇긴 해요. 어쨌건 제가 하는 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갖고 있던 확고한 믿음이 깨지니까 그 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하루아침에 오랫동안 20년 가까이 하던 일을 확 내던질 수는 없잖아요. 약간 고민하는 시간을 겪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사실은 셧다운을 했어요. 아, 그만둬야겠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나는 여기에서 이 시간을 쓰는 게 굉장히 이게 내 혼자만의 어떤 노력으로 사회의 전반적인 어떤 생각을 뜯어고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건 나는 이 내 생각을 갖고 나가서 세상에서 조금 더 큰 일을 해보자. 뭐 예를 들어 부모님들의 생각을 바꾼다든지 뭔가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큰 일을 하면 거기에서 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실은 나온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학원을 오픈했던 시절에 저는요, 이 B가 사실은 좀 약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으로서 정체성은 있었고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의 어떤 내가 인생을 바꿔줘야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B는 있었는데 이 B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비전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상태로 do와 have를 했는데 결국은 B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do를 해서 제가 have를 얻었지만 이것들이 다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가 그걸 깨달아요. 내가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세일즈 스킬이 필요한데 어떤 거냐면 세일즈라는 건 사실 누군가를 설득하고 소통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 리더십이 세일즈 능력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제가 하던 학원업에서는 어차피 저를 다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이에요. 학원을 소개했고 제 블로그 보고 왔고 이미 저라는 사람을 확인만 하면 되는 상태에서 와서 저랑 소통을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게 맞으면 그냥 카드 결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들어오면 저희 학원 보통 6년, 8년 다니거든요. 어쨌건 제가 들어온 고객은 정말 잘 케어를 한 거죠. 근데 어쨌건 제가 세상에 나와서 뭔가 다른 일을 하려고 보니까 어쨌든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 부족하다라는 걸 제가 스스로 인지를 한 거죠. 뭐 여러 가지 사실 비즈니스를 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굉장히 알려진 인플루언서도 아니에요. 근데 일단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누군가한테
설득하거나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려면 제 메시지에 굉장히 좀 강력한 뭔가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학원에서 애들 가르친 경험만으로 제가 부족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문제를 제가 해결하거나 도와주려면 그 사람이 겪었던 고통이나 그런 어려움을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 인생에서 그렇게 뭐 사실은 힘들었던 경험이라고는 너무 오래전에, 이제는 사실 기억도 안 나는 20대에서 30 초반까지의 그때 정말 밑바닥 가난에서 올라오던 그때 시기의 경험이 마지막이고, 그 후에는 사실 제가 뭔가 그런 정도의 어떤 처절한 어려움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올라오는 그 경험을 해봐야 이 사람들이 올라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던 거죠. 그래서 이 B라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라는 사람의 사실은 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근데 이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건 행동인 거죠. 저는 그래서 소통 능력, 이끌 수 있는 능력, 세일즈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세일즈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일즈라는 일을 통해서 지금은 경험을 쌓고 있죠. 네, 물론 돈도 벌었습니다. 이 경험을 쌓고 있는데, 이 경험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이 결론적으로 행동을 했을 때 행동을 했을 때 이 행동을 통해서 경험을 했을 때 거기에서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식을 많이 채웠어요. 배우는 거 좋아해서 세일즈 마케팅, 뭐 브랜딩 이런 교육에 정말 돈을 많이 썼고요. 5천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을 썼어요. 특히 마케팅 교육은 뭐 진짜 마케팅 교육이 아마 그 교육에 제가 교육 지출의 한 7, 80%가 마케팅 교육이었거든요. 마케팅 세일즈.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내가 머리에 지식을 꾸겨 넣어도요, 현장에서 내가 경험이 없으면 지식은 지식일 뿐이고 겉돌아요.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를 도와주고 사람들을 뭐 제가 가르치고 이끌고 할 때 경험이 없는 이론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 같은 공허한 메시지일 뿐이라는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험하지 않고는 내가 진짜 유의미하게 누군가를 도울 수 없겠다.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어떤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거쳐서 제가 이 일을 내가 경험해야겠다. 이거를 경험하지 않고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쓸모있는 인간으로 누군가를 제대로 도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내가 말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반복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행동과 생각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가 지금은 이게 명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도대체 이 일을 왜 하냐고 물으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조금 더 세상에 나가서 쓸모 있는 인간으로 내가 더 유용한 도구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도구로 쓰이려면 나한테는 이 경험이 반드시 필요해. 돕기 위해서 이 경험을 해야 돼. 그러니까 행동하고 행동을 통해서 경험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 내 행동의 일관성이 없거든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기준이잖아요. 이거 왜 해야 돼? 너 어떻게 살 거야? 네 인생의 가치가 뭐고 네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전이 뭐야? 그러니까 이런 게 명확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나한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 맞춰서 내가 행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체성이 명확하면 그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행동 패턴이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가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방향으로 점을 찍는 거랑 중구난방 아무렇게나 점을 찍는 거랑 어떻게 내가 행동했을 때 내 목표에 더 가깝게 빠르게 갈 수 있겠는지. 당연히 일관성 있는 점을 찍었을 때 이런 것들이 더 유의미하게 연결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제 또 그런 고민이 남아요. 나는 내 정체성이 지금 잘 모르겠는데, 명확하지 않은데. 자, 그런 분들은요, 이 정체성이 명확해야 행동을 하는 것도 맞지만 행동을 하다 보면 정체성이 생겨요. 어떤 얘기냐면 처음에 제가 이제 학원 할 때도 그랬고요. 이 사실은 이 지금의 정체성이 만들어진 게 제가 행동을 하다 보니까 행동을 하면서 이게 조금 더 명확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학원을 할 때도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아이들을 좋아했던 것도 아니고요. 처음에는 제 수강료 10%만 내면 학원 다닐 수 있다고 해서 제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건 저를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저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아이들에 대한 제가 그 애정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 돼야겠다는 인생에서 그런 각오를 저는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에
20대 저는 꽤 자유로운 영혼에 한때 망나니 라이프를 살기도 했어요. 근데 20대 다 원래 그런 거잖아요. 친구들하고 음주 가무 즐기고 30일이면 30일 내내 뭐 나이트 가서 정말 신나게 놀고 방학 내내 이러고 살다가 딱 28에 그 결단을 해요. 나는 선생님인데 내가 펍 같은 데 가서 막 이렇게 소맥 말아 먹고 있다가 우리 학부모님이 날 보면 어떨까? 물론 그때는 학부모님들하고 나하고 뭐 마주칠 그 기회 자체가 없어요. 거의 전화 통화를 하고 등록은 다 데스크에서 받았으니까. 근데 혼자 그런 상상을 해본 거예요. 학부모님이 펍에 앉아서 술 마시고 있는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그래서 그때 제가 술을 끊었어요. 술을 끊고 꽤 오랫동안 술이라는 걸 제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정체성이 저한테 생긴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헷갈리시면 여러분이 그래도 뭔가 되고자 하는 방향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행동을 일단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하면서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기를 원하는 게 뭐죠? 사람들이 원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부와 명예잖아요. 돈이잖아요. 돈. 사람들은 근데 이 돈만을 쫓는데,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사실 돈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돈이라는 게 심리인 게, 돈을 쓸 때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결정을 할 때, 돈을 쓰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이 심리. 내가 이 돈을 다시 벌 수 있고, 내가 이 돈을 투자했을 때 내가 이 돈을 써서 뭔가 그것으로 인한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전부 자기에 대한 믿음인 것도 있고요. 돈에 대한 의사결정은 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이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돈이라고 하는 게 있어도 내 심리가 단단하지 못하면 이 돈은 언제든지 종이 쪼가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지금 교육비 지출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 제가 일을 하던 거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돈을 언제가 더 많이 벌었는 일을 보면, 예전에 학원 하던 시절이 더 돈을 훨씬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는 저한테 그렇게 돈을 투자하지 못했어요. 뭐 예를 들어 제가 막 교육비로 뭐 3년 동안 제가 5천만 원 넘게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프라티즈라고 그 로보틱 교사학기 한국 왔을 때 거기 이제 그 석세스 리소스 교육 과정을 지금 또 지원해서 거기에 한 2,500만 원 지금 결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비용을 학원에서 정말 돈을 훨씬 잘 벌던 시절에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제가 저한테 지출을 못했어요. 왜? 뭔가 그때는 잃는 게 두려웠고, 내가 이 돈을 쓰면 다시 벌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이 없었고, 그리고 사실 저한테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몰랐어요. 근데 언제 제가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됐나 보면은, 사실은 인물과의 연결이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저희 멘토님, 저희 멘토, 개미 멘토 아이스강이라고 이제 유튜브 쳐보시면 나오는데, 저희 멘토님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다, 그런 것들이 좀 3년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제가 드리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인데 그걸 되게 다양하게 주시거든요. 결론적으로 그 시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내가 실험도 하고 확인도 하고 하면서 사실은 이 돈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왜냐면 그 돈이 나한테는 껌이니까. 이 돈을 이까지 푼 돈을 써서 내가 이 돈을 다시 벌지 못할 사람이 아니니까, 나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믿음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심리를 얻을 수 있는 건 이제 올바른 멘토와의 연결이다. 근데 돈을 버는 건 사실 그 심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20대 돈을 못 벌던 가난한 시절의 저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뭔가 이렇게 회사에 다니던 시절의 저와, 자영업 하던 시절에 제가 뭐가 달라졌나 보면은, 이 저의 어떤 심리가 굉장히 좀 달라졌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저의 자존감은 진짜 건강하고 단단한 자존감은 아니고 조건부 자존감이었던 것 같아요. 일이 잘 될 때는 굉장히 어깨 뽕이 들어갔다가, 일이 안 되거나 뭔가 힘든 일을 겪으면 어깨가 축 늘어지는, 그러니까 좀 뭔가 되게 어떤 상황에도 되게 한결같은 자존감은 아니었고, 일이 잘 될 때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올라가고, 일이 안 될 때는 또 뭔가 두려움에 내가 이렇게 붙들린다고 하나? 그런 사실은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올바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현재 불만족하는데 내려놓는 걸 못해요. 직장이 불만족하면 이걸 내려놓아야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하루아침에 때려치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내려놓는다는 거를 내가 상상이라도 하거나 내려놓는다는 걸 전제라도 해야 다른 걸 짜잘하게 내가 건드려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불만은 불만대로 하면서 막상 뭔가 할 용기는 안 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대기업 다니던 부장님 치킨집 차리면 어떻게 되죠? 대기업 다니던 부장님이 치킨집 차리면 옛날에 부장님으로 뭐 진짜 위상이 있었거나 말았거나 이렇게 차려가지고 잘 되시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왜요? 다양하게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사업하러 나오시면요,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내가 차라리 부장님이던 시절에 이 사람을 부리는 건, 부하 직원을 부리는 건 쉬운데, 사장이 돼서 내가 통장에 돈 꽂아주는데 내 말을 안 듣는 알바를 다루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훨씬 더 고난이 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내가 모르면 나와서 여러분이 뭐라고 할까, 나와 인간에 대해서 모르는데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나오시면 하루하루가 약간 매일 지뢰밭을 걷는 느낌이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뭔가 지금 상태보다 나아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have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를 순차적으로 했을 때 되어지는 것이다. have를 내가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정체성과 그에 합당한 행동을 꾸준하게 반복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값이다. 결과값을 욕심내고 싶으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자기의 수준 파악을 하고, 내가 되고 싶은 나와 현재 나의 간극을 메꿀 수 있는 행동을 하고, 그러고 나면 결과값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무한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조양 대표님이 나눠준 인사이트가 너무 좋아서 이제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해봤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자,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는다는 걸 기억하면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그 일들을 망설일 이유가 없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면은 했다가 실패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시겠어요? 생각만 하다가 시도조차 못 해본 일에 대해 후회하시겠어요? 인간은 자기가 시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훨씬 크다고 합니다. 다니엘 핑크가 후회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도 생각만 하지 마시고 되고 싶은 나와 현재 나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그 뭐가 됐든 간에 오늘 하나라도 새로운 행동을 결단하시고 실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